뉴욕 맨해튼 최고급 사립병원 지하 1층.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천천히 시체 보관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으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따라 걸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보네. 누군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민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병원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사흘 전,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오전 6시, 뉴욕의 하늘이 막 밝아오기 시작할 때, 이미소는 벌써 병원 로커룸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23살의 그녀는 1년 전 한국에서 건너온 유학생이었어요. 미소야, 오늘도 일찍 왔네. 옆 로커에서 갈아입고 있던 중년의 히스패닉 여성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미소에게 유일하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네, 마리아 언니. 일찍 와야 일이 덜 밀려요. 미소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발음이 어색했지만 마리아는 항상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가자 이미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차트를 들고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약물 카트를 밀며 병실을 오갔습니다. 이소, 너는 오늘 15층 VIP 병동이야. 간병인 슈퍼바이저인 캐롤이 미소에게 업무 배정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한국인인 미소를 대하는 냉랭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VIP 병동이요? 저는 보통 일반 병동인데 오늘은 사람이 부족해. 그리고 이름은 미소가 아니라 이소야. 발음하기 쉽게. 캐롤은 미소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이미소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 하지도 않았죠. 미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어요.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제대로 된 직원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5층 VIP 병동에 도착한 미소는 청소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각 병실마다 응접실까지 딸려 있었죠. 여기 새로운 청소부가 왔네.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저 아시안 애 말이야?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게, 왜 이런 곳에 배치했을까? 미소는 들은 척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고 병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소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기 혼자 앉아있는 애가 한국에서 온 청소부야. 아, 맞다. 가끔 병실에서 보는데 일은 열심히 하더라. 그래도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되잖아. 환자들한테 뭔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미소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사실 그녀는 영어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나서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미소는 15층의 가장 끝 병실을 청소하러 갔어요. 그곳은 특별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보통 매우 중요한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각종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뇌파 측정기까지. 침대에는 금발의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의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워커 씨 딸 상태는 어때? 글쎄, 사흘째 뇌파에 반응이 없어. 가족들이 곧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지. 겨우 19살인데. 미소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19살이라니.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환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마천루들이 보였고 석양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청소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다가 문득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소는 오늘 본 환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 병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15층 VIP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특별실의 환자, 에밀리 워커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날 오전, 미소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병원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워커 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던데. 그럴 만하지. 외동딸인데.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소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이 어땠대? 글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던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 미소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갑작스러운 사고라니. 점심시간이 되자 미소는 평소처럼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의료진들이 모여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닥터 존슨이 최종 진단을 내렸어. 뇌사 판정이야? 그런 것 같아. 사흘째 뇌파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 미소는 도시락을 먹다가 손을 멈췄어요. 뇌사 판정이라니. 가족들이 결정을 내려야겠네. 워커 회장이 지금 변호사들과 상의 중이라고 해. 안타까워.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맞아. 항상 자선활동하고 다녔잖아. 특히 한국 고아원도 후원하고. 미소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국 고아원을 후원했다고요? 그런 선한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이야. 오후가 되자 병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5층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생명유지 장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아마도 워커 회장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에밀리의 어머니이거나 친척인 듯했습니다. 기적이라. 워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들이 뇌사라고 했어.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미소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언제? 내일 오후에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겠습니다. 닥터 존슨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미소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19살짜리 소녀가 내일이면 정말 죽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소는 에밀리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청소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미소는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소는 재빨리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딸아.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워커 회장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소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워커 회장은 그녀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에밀리야. 아빠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워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소는 들은 척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아빠는 왜 그걸 몰랐을까? 잠시 후 워커 회장이 병실을 나갔어요. 미소는 혼자 남겨진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일찍 가는 것 아니야?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소는 에밀리 옆으로 다가갔어요. 뇌파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의료진들은 뇌사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설마.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오늘 오후면 에밀리의 생명유지 장치가 제거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로커룸에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였어요. 미소야,
오늘 VIP 병동에 안 가도 돼. 왜요? 15층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청소는 나중에 하래. 미소는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의 마지막 날이니까 가족들만 있고 싶겠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미소는 결국 15층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복도는 한산했어요. 가족들과 의료진만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에밀리의 병실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워커 회장과 몇몇 가족들이 에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닥터 존슨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워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소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어제 밤부터 계속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병원 15층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소는 멀리서 복도를 닦으면서도 계속 에밀리의 병실 쪽을 바라봤어요. 이소, 너는 다른 층으로 가. 캐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족들이 조용히 있고 싶어해. 미소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 30분. 미소는 14층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위층에 가 있었어요. 그 이상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어. 미소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1시 50분. 미소는 결국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 조용히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의료진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있었고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다른 층으로 보내진 상태였죠. 미소는 구석진 곳에 숨어서 에밀리의 병실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2시가 되자 닥터 존슨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뒤이어 간호사 2명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틈으로 닥터 존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워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워커 씨, 저희가 이미 충분히 검사했습니다. 뇌파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닥터 존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뇌줄기 반사도 없고 자발적 호흡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사가 확실합니다. 미소는 그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자신의 느낌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이틀 전 에밀리의 병실을 처음 청소할 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뇌파 모니터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위화감. 아니야. 뭔가 달라. 미소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닥터 존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뛰어가서 문을 열고 싶었지만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소는 재빨리 청소 도구함 뒤로 숨었습니다. 워커 씨, 서류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금요? 네. 보험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워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닥터 존슨. 물론입니다. 워커 회장과 변호사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회의실로 향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실에는 닥터 존슨과 간호사 2명만 남았어요.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글쎄, 10분 정도? 우리도 잠깐 커피나 마시고 올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가족들이 돌아와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세 사람이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미소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핀 후 에밀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소는 에밀리 옆으로 다가갔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미소가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뇌파 모니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평평한 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의사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뇌파의 패턴이 완전히 평평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미소는 모니터의 감도 설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미소가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감도로는 미세한 뇌파 변화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재빨리 병실을 나와 다른 곳으로 숨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닥터 존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워커 회장과 가족들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겠죠. 워커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럼 인공호흡기부터 제거하겠습니다. 닥터 존슨이 장비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소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닥터 존슨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소부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간호사 중 한 명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뇌파 모니터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미소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뭐라고요? 닥터 존슨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감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는 미세한 뇌파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의료 지식을 안다고. 간호사가 말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미소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그냥 무식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워커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병실 안에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뇌파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확인해보세요. 감도 설정을 높여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닥터 존슨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워커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확인해보죠. 닥터 존슨이 뇌파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설정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 감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네.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설정을 바꾼 거지? 닥터 존슨이 감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 후 모니터 화면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깐, 이게 뭐지? 평평했던 뇌파 선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동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뇌파 활동이잖아. 간호사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어요. 워커 회장이 급히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 딸이? 잠깐만요. 이건 너무 미세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닥터 존슨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뇌사라면 이런 반응조차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의학 지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정말 청소부가 맞나요? 워커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미소는 당황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잠깐 다른 검사도 해보죠. 닥터 존슨이 미소의 말을 끊었어요. 그는 작은 펜라이트를 꺼내 에밀리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라이트 불빛이 에밀리의 눈을 비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상해. 아주 미세하지만 동공이 반응하고 있어. 닥터 존슨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뇌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워커 회장이 급히 물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검사했을 때는 닥터 존슨이 당황하며 다른 장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소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혈압도 확인해 보세요. 혈압? 네. 지금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미소가 혈압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숫자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닥터 존슨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혹시 처음 검사할 때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놓쳤다고? 우리가 3일 동안이나 관찰했는데? 간호사가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워커 회장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인가요? 닥터 존스는 고민에 빠졌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정확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생명유지 장치 제거는 일단 보류해야겠습니다. 추가 검사 없이는 결정할 수 없어요. 워커 회장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딸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미소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MRI 재촬영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부종이 감소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미소를 빤히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청소부가 맞나요? 간호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내부종, MRI,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용어를. 미소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때 캐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슈퍼바이저님, 저는 당장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캐롤이 화를 내며 미소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워커 회장이 캐롤을 제지했어요. 이분 덕분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분이 뇌파 모니터 설정 오류를 발견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딸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캐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소가요? 설마 그런. 그리고 이분 이름은 이소가 아니라 미소예요. 워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워커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소 씨, 정말 고맙습니다. 워커 회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닥터 존슨이 미소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미소 씨, 혹시 의학 관련 공부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미소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에밀리를 MRI실로 옮기겠습니다. 닥터 존슨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소 씨도 함께 오시겠어요? 당신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미소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청소부라고 해서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워커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미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에밀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1시간 후 MRI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는 구석에 서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MRI 판독을 담당한 닥터 리가 영상을 들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놀랍습니다. 3일 전과 비교했을 때 매부종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워커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우리 딸이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뇌압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닥터 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3일 전 검사에서는 분명히. 그때 미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처음 검사할 때 스테로이드 투여량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미소를 바라봤어요. 스테로이드 투여량? 닥터 존슨이 의아해했어요. 내부종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환자의 체중과 부종 정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하잖아요. 혹시 표준 용량만 사용하신 건 아닌가요? 미소의 말에 의료진들이 술렁였어요. 당신, 정말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미소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지금 중요한 건 추가 치료잖아요. 내부종이 더 줄어들면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추가 치료라면?
워커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고압산소 치료나 아니면 저체온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소의 말이 끝나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고압산소 치료와 저체온 치료는 최신 뇌손상 치료법이었거든요. 닥터 존슨이 미소를 빤히 바라봤어요. 미소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정체가 뭔가요? 미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 에밀리의 뇌파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뚜렷한 뇌파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건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워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닥터 존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밀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였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워커 회장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에밀리야. 아빠 목소리 들려?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미소가 에밀리 옆으로 다가갔어요. 지금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왜요? 뇌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자극을 주면서 의식을 깨워야 해요. 미소가 에밀리의 손을 살짝 눌렀어요. 에밀리, 내 목소리 들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면 살짝 눌러봐. 몇 초 후, 에밀리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요. 반응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미소는 계속해서 에밀리와 소통을 시도했어요. 이제 눈을 뜰 수 있겠어?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에밀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봐. 그리고 마침내 에밀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에밀리. 워커 회장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빠. 에밀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아빠야. 에밀리, 괜찮아? 저는 어디? 병원이야.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에밀리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미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미소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분이 당신을 살려주신 분이야. 워커 회장이 대신 대답했어요. 저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래.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너를 영영 잃을 뻔했어. 에밀리가 미소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닥터 존슨이 미소에게 다가왔어요. 미소 씨, 이제 정말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미소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에밀리가 다시 말했어요. 잠깐, 당신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에밀리? 꿈에서 누군가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와 똑같아요. 에밀리가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의식을 잃은 동안에도 제가 말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미소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매일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살아야 한다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워커 회장이 미소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매일 우리 딸에게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을 청소할 때마다 혹시나 싶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닥터 존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소에게 집중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소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소입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예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라고요? 닥터 존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워커 회장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미소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리셨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족이 파산했습니다.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의사 면허도 정지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의사 면허가 없어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 거군요. 닥터 존슨이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여기서는 외국 의사 면허를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시험도 봐야 하고 인턴 과정도 다시 밟아야 하고. 워커 회장이 미소를 바라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딸을 살려주시다니.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소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캐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환자 보호자들을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 캐롤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캐롤 씨, 잠깐만요. 워커 회장이 캐롤을 제지했어요. 이분은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그리고 이분은 의사예요. 청소부가 아니라. 캐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지금까지?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습니다. 미소가 조용히 말했어요. 닥터 존슨이 미소에게 다가왔어요. 미소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의 진단이 모두 맞았어요. 박사님이라니,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가 놓친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때 에밀리가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혼수 상태일 때 해주신 말씀들 기억나요? 무슨 말씀이요? 한국 고아원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후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워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딸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에밀리를 통해서 제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미소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보면서 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아버지는 지금 어떠세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워커 회장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미소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당신 아버지 치료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소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필요해요. 당신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희도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닥터 존슨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동조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의사가 우리 병원에 있다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워커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캐롤이 미소에게 다가왔어요. 미소. 아니, 미소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괜찮아요, 캐롤 씨. 저도 솔직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캐롤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에밀리가 미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후원하는 한국 고아원에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완전히 회복되면요. 한국에 함께 가자고요. 네. 선생님 아버지도 뵙고 싶고 고아원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워커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미소 선생님이 여기서 정식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소는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는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에밀리가 미소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요. 병실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국경과 언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진정한 의술의 힘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고, 미소는 임시로 병원에서 의료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었어요. 워커 회장의 배려였죠. 그날 오후, 미소는 에밀리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있었어요. 에밀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에밀리가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혼수 상태일 때 선생님이 매일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들, 그 중에 특별한 게 있었어요. 미소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어떤 이야기요? 선생님이 어릴 때 한 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요. 기억나세요?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아, 그 이야기를. 그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셨죠?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맞아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드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했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에밀리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그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미소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작은 손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구나. 너는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더 하셨죠? 미소는 잠시 망설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다 들었는데. 에밀리가 미소를 재촉했어요. 의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셨죠?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까지 그 말씀을 잊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여기까지 오고. 물론 효도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진정한 의사의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미소는 에밀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 한 사람이 포기하면 선생님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에밀리의 말이 미소의 가슴을 울렸어요. 저처럼 의사들이 포기했을 수도 있는 환자들 말이에요. 미소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왜 한국 고아원을 후원하는지 아세요? 왜요? 제가 어릴 때 입양하였거든요. 미소는 깜짝 놀랐어요. 입양하라고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에밀리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제 친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저를 키울 수 없었대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 고아원을. 네.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미소는 에밀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도움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그들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요. 에밀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에밀리가 미소를 바라봤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함께 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미소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 그리고 여기서 의사 면허. 선생님 아버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최고의 의료진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의사 면허는 나중에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일이요? 한국에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포기당한 환자들. 에밀리의 말이 미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워커 회장이 옥상에 올라왔어요. 에밀리, 미소 선생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 아빠,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네.
그리고 미소 선생님과 함께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요. 워커 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제가 받은 생명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돈으로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그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워커 회장은 딸을 바라봤어요. 사고 이후 에밀리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지원하겠어.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미소 선생님이 함께 가야 해. 워커 회장이 미소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제 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소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미소가 결심을 내렸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함께 가주실 거예요? 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워커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아. 그럼 준비하자. 한국에서 가장 멋진 의료 봉사팀을 만들어 보자. 석양이 지는 뉴욕의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6개월 후 서울의 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미소 선생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미소는 에밀리와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중학생이 누워 있었어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라서 대형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였죠. 어머니, 제가 여기 왜? 아이가 의식을 되찾으며 엄마를 찾았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미소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미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준호가 젊고 건강해서 잘 견뎌준 거예요. 미소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병실을 나온 미소와 에밀리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는 워커이 미소 의료재단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명 더 구했네요. 에밀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소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에밀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간단한 의료 보조 업무도 익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환자들과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소야. 돌아보니 미소의 아버지였어요. 뇌종양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병원에? 에밀리한테 깜짝 선물이 있어서. 아버지가 에밀리를 보며 웃었어요. 저한테 선물이요? 그래. 내가 한국어 공부한다고 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어.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에밀리에게 건넸어요. 에밀리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한복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때 병원 입구로 워커 회장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재단 업무를 점검하고 딸을 만나곤 했거든요. 아빠. 에밀리가 뛰어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우리 딸, 많이 컸네. 한국 생활은 어때? 최고예요. 매일매일이 보람차요. 워커 회장이 미소와 미소 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소 선생님. 그리고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워커 회장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미소가 궁금해했어요. 미국 의학회에서 선생님께 특별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해요. 특별상이요? 네. 국경을 넘나드는 의술상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미소는 놀랐어요. 전 세계에요. 그래요. 청소부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 말이에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소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살렸어요. 100명이요? 워커 회장이 놀랐어요. 네.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상을 받으러 미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워커 회장이 물었어요. 미국에요? 하지만 여기 환자들이 일주일 정도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재단 활동을 알릴 수 있어요. 더 많은 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미소를 설득했어요.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미소는 잠시 고민했어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에밀리와 아버지도 함께 가야 해요. 워커 회장이 웃었어요. 물론이죠. 가족은 함께 가야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서울의 작은 한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음식 어때? 워커 회장님? 미소 아버지가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에밀리가 한국 요리를 배워서 미국에서도 자주 해줘요. 아빠, 그건 비밀이었는데. 에밀리가 부끄러워했어요. 미소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워커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딸을 잃을 뻔했을 때 선생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에밀리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미소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밀리도 미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물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미소 아버지가 두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참 신기해. 미국에서 온 딸과 한국에서 자란 딸이 이렇게 만나서. 운명인가 봐요. 워커 회장이 말했어요. 그때 에밀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미소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그것은 한국 고아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고아원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미소 선생님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잘 그렸네. 미소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라니,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천사예요. 저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워커 회장이 덧붙였어요. 정말 멋진 일이 될 것 같아요. 미소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뉴욕의 병원에서 무시받는 청소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두 나라를 오가며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진짜 가족도 생기고 꿈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미소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네 사람이 함께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경과 언어, 그리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속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1년 후, 뉴욕 맨해튼의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국경을 넘나드는 의술상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웅장한 홀에 수천 명의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의사, 간호사, 의료 관계자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미소 박사님, 그리고 워커 이미소 의료재단의 에밀리 워커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소와 에밀리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미소는 정식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에밀리는 한국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말 떨려요. 에밀리가 미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해온 일들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미소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시상자가 트로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미소 박사님과 에밀리 워커 씨, 그리고 워커 이미소 의료재단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대형 병원에서 포기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소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제 옆에 있는 에밀리에게 감사드려요.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에밀리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뉴욕의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 저를 믿어주신 한 분이 계세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워커 회장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 때 그분만은 제 말을 믿어주셨어요.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워커 회장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제 아버지에게도 감사드려요.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에밀리예요.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제가 에밀리를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에밀리가 저를 살려준 거였어요. 선생님, 에밀리가 제게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거든요. 돈을 위한 의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의술이 무엇인지요. 관객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에밀리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에밀리의 고백에 관객들이 놀라며 집중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는 미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에밀리가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요.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앞으로도 미소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요. 시상식이 끝난 후 미소와 에밀리는 컨벤션 센터 옥상 정원에 나와 있었어요. 뉴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소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특별하다니. 그땐 그냥 청소부였는데. 아니에요.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사람을 아끼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워커 회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 아빠, 시상식 어땠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 특히 에밀리, 내 연설이. 워커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소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워커 회장님.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오늘 시상식을 본 여러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미소와 에밀리가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유럽에도 우리 같은 의료 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유럽에요? 에밀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맞아.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어. 워커 회장이 미소를 바라봤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선생님께 교수직을 제안했어요. 교수직이요? 네. 국제의료 협력 분야 교수요. 전 세계에서 온 의대생들에게 선생님의 경험을 가르쳐 달라고 하네요. 미소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환자들은 걱정 마세요. 일주일에 3일은 교수로, 나머지는 한국에서 환자를 돌보는 걸로 하면 돼요. 에밀리가 제안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함께 갈 거예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도 공부하고 싶거든요. 워커 회장이 웃었어요. 그럼 정말 완벽하겠네. 교육과 실무를 동시에. 미소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도시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정말이에요? 에밀리가 기뻐하며 미소를 안았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봐요. 그래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꿨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 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후 서울 시내 한 카페였습니다. 선생님, 기사 보셨어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고 미소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워커 이미소 의료재단,
전 세계 50개국 진출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와, 벌써 50개국이나? 미소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에밀리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하버드대 임미소 교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노벨 평화상이라니. 너무 과분해요. 미소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전혀 과분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구한 생명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데요? 3,000명이 넘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미소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혜진이? 미소가 일어나서 그녀를 맞았어요. 이혜진은 3년 전 미소가 치료했던 환자였어요. 뇌종양으로 생명이 위험했지만 미소의 수술로 완전히 회복되었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혜진이 미소를 안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많이 건강해 보이네. 대학 생활은 어때? 최고예요. 그리고 저 의대에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미소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고 싶어요. 혜진의 말에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치료비요. 저희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무료로 수술해 주셨잖아요. 미소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혜진의 가족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재단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혜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에밀리가 혜진을 보며 말했어요. 혜진 씨처럼 미소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에밀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혜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바쁘시죠? 뉴스에서 봤는데 유럽에도 병원을 짓는다고 하던데요. 응. 내년에 파리에 새로운 의료센터가 문을 열어. 미소가 대답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파리에 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아. 초기 운영을 도와야 하거든. 대단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네요. 혜진이 존경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에밀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 아빠예요. 에밀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빠. 네. 정말이에요? 와. 에밀리가 흥분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소가 궁금해했어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프리카 의료 지원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빌 게이츠 재단이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선생님을 특별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해요. 미소는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전 청소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관들에서 찾는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루어낸 현실이에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에밀리와 상의하고 있는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전 세계 젊은 의사들을 초청해서 선생님의 경험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혜진이 감탄했어요. 그럼 더 많은 의사들이 선생님처럼 환자를 돌볼 수 있겠네요. 맞아. 그게 목표야.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미소가 말했어요. 저도 의대 졸업하면 꼭 참여하고 싶어요. 혜진이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미소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때 카페 밖으로 한 가족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딸을 밀고 있었고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에밀리, 저 가족 보여? 네. 왜요? 저런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멋진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부와 협력해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야.
특히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결국 그런 목표를 위한 거니까. 미소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밀리가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빨리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날이 기다려져. 미소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 선생님, 내일 아버님 생신이시죠? 에밀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맞아. 70세가 되셔. 그럼 오늘 일찍 가서 준비해야겠네요.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혜진이 말했어요. 그럴게. 아버지가 너 얘기 자주 하셔. 혜진이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 정말이에요. 저도 아버님 뵙고 싶어요. 내일 생신 파티에 와. 작은 모임이지만 정말 가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잖아. 미소의 말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회한 적 없어요? 혜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뭘 후회해? 미국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버드 교수로만 있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미소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한 번도 없어. 정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가 에밀리와 혜진을 바라봤어요. 너희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 선생님, 진짜 가족을 얻었고 진짜 꿈을 이뤘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야. 에밀리가 미소에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세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그들 앞에는 더 많은 희망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